예림아, 놀자. 예림 TV.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지요. 형제는 따스한 봄날 모내기를 함께 했어요. 형이 굽혔던 허리를 펴며 아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형제는 함께라면 농사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우가 혼례를 올리던 날이었어요. 일찌감치 장가를 든 형은 아우가 기특하여 자꾸만 웃음이 났어요. 형은 정성을 다해 아우의 혼례를 준비했어요. 아우는 그런 형이 무척 고마웠어요. 형제는 여름 내 뙤약볕 아래서 함께 풀을 뽑고 쓰러진 별을 세웠어요. 형님, 그만 쉬세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무슨 소리냐? 아직 농사일이 익숙치 않은 내가 더 힘들지. 형제는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잘 익은 벼이삭이 황금 들판을 이루었어요. 형님, 올해도 풍년이에요. 풍년! 형제는 좋은 날을 잡아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볕단을 똑같이 나누었지요. 그날 밤 형은 뒤척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우네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보다 곡식이 더 필요할 것 같구려. 그럼 서방님 댁에 볕단을 더 가져다 주세요. 형은 볕단을 지고 아우네로 향했어요. 숲에서 소쩍소쩍 소쩍새 소리가 들렸어요. 아우네가 든든히 먹을 생각을 하니 흐뭇하구나. 아우 집에 볕단을 놓고 온 형은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아우도 새벽 일찍 잠에서 깼어요. 형님 댁에는 식구도 많은데. 밤새 뒤척였던 아우는 볕단을 지고 형님네로 향했어요.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우는 형님 낯가리 위에 볕단을 올려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볕단이 그대로네. 볕단을 정리하려던 아우도 화들짝 놀랐어요. 거참 이상하네. 볕단이 왜 그대로지? 그날 밤 형은 다시 아우네의 볕단을 갖다 놓았어요. 한편 아우도 깊은 밤에 깨어나 형님네의 볕단을 몰래 갖다 놓았어요. 다음 날 볕단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한 형과 아우는 또 깜짝 놀랐어요. 밤이 되자 형은 볕단을 지고 아우네로 갔어요. 아우도 볕단을 지게 지고 집을 나섰지요. 휘영청 뜬 보름달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거기 누구요? 발자국 소리에 놀란 형이 물었어요. 그러는 댁은 니시오? 아우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니, 형님. 아우야, 내가 웬일이냐? 그제야 형제는 서로의 지게를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해 겨울 아우네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모두 방긋방긋 웃는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뒤로도 형과 아오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돌쇠가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드릴 아침을 준비하는 효자였어요. 쌀이 다 떨어졌으니 오늘은 나무를 더 많이 해야겠어. 돌쇠는 지게를 지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돌쇠는 연못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움켜쥐었어요. 어이쿠! 그런데 나무를 내려치는 순간 도끼가 그만 연못에 풍덩 빠진 거예요. 돌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하나뿐인 도끼가 연못에 빠졌으니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나? 돌쇠는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하나뿐인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수로 부모님을 모실지 걱정이 돼요. 돌쇠의 말에 산신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뒤 산신령이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번쩍이는 금도끼가 아니에요. 잠시 뒤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요. 제 도끼는 반짝이는 은도끼가 아니라 쇠도끼예요. 산신령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자 돌쇠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내 도끼를 찾기가 어렵나 보네. 돌쇠는 도끼를 못 찾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잠시 뒤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네, 맞아요. 그 녹슨 쇠도끼가 제 도끼예요.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산신령은 욕심 없고 착한 돌쇠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주었어요. 네? 이걸 제게 모두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는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쇠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욕심 많은 칠성이에게도 전해졌어요. 뭐라고?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금도끼에 은도끼까지 얻었다고? 칠성이는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옳지. 나도 쇠도끼 하나 장만해서 나무하러 가야겠다. 칠성이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산으로 갔어요. 연못에 이 도끼만 퉁덩 빠뜨리면 나도 부자야, 부자. 연못에 도착한 칠성이는 설렁설렁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도끼를 냅다 던졌어요. 이를 어째? 내 귀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네.
칠성이는 큰 소리로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온 가족이 굶은 지 오래라 나무를 하러 왔는데 토끼를 그만 연못에 빠뜨렸지 뭡니까요? 아이고 내 토끼. 딱하게 되었구나. 잠시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워호라 돌쇠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이제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만 가지고 나오면 칠성이는 부자가 될 생각에 희죽희죽 웃음이 났어요. 순간 하얀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이고 맞습니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뭐라고? 예끼 이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산신령의 호통이 온 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놀란 숲속 동물들은 후다닥 도망을 쳤어요. 그때 연못물이 갑자기 차오르더니 칠성이를 덮쳤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칠성이는 물벼락을 맞고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휴,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도끼도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네. 칠성이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산을 내려갔답니다. 도끼의 간.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바닷속 용궁에 사는 용왕이 깊은 병에 걸렸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찾아와 용왕을 진찰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용왕님 병이 점점 심해지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빠끔빠끔. 용왕님이 돌아가시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 뽀글뽀글. 신하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어요. 마침 그때 구름을 타고 바다 위를 지나던 도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허허, 용왕님이 병에 걸렸나 보구나. 도사는 용왕을 만나러 용궁으로 갔어요. 도사는 용왕을 살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용왕님의 병이 매우 깊군요. 병을 고칠 약이 딱 하나 있긴 한데. 그 얘기를 들은 용궁 신하들이 입을 모아 물었어요. 약이 있다고요? 그 약이 무엇인가요?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이라네. 육지에 사는 토끼라고요? 바닷속 동물들은 토끼를 본 적이 없었어요. 토끼의 간을 얻으려면 육지에 가야 하는데 우리가 육지로 가면 토끼를 만나기도 전에 죽을 게 뻔해. 신하들은 모두 뒷걸음질을 쳤어요. 토끼의 간을 구해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용왕이 간신히 힘을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선뜻 가겠다고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소인이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주둥이가 뾰족한 자라였어요. 소인은 산과 바다를 모두 다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니 제가 토끼의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용왕은 매우 기뻐했어요. 오, 그대가 이리 나서주니 내 병이 곧 나을 것 같구나. 도사는 자라에게 토끼 초상화를 그려주었어요.
기다란 두 귀에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고 꼬리는 잘록하고 참으로 우습게 생긴 동물이네. 자라는 토끼 그림을 보며 웃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바다에는 토끼처럼 생긴 동물이 없었으니까요. 자라는 서둘러 토끼를 찾아 육지로 떠났어요.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토끼 그림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그때 무엇인가 폴짝거리며 뛰어왔어요. 저게 혹시 토끼인가? 하지만 그건 토끼가 아니라 개구리였어요. 얼마 뒤 껑충껑충 뛰어가는 동물을 만났어요. 잘록한 꼬리. 그런데 토끼는 뿔이 없는데. 그 동물은 사슴이었죠. 도대체 토끼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작고 귀여운 동물이 깡충깡충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기다란 귀, 짧은 앞다리, 긴 뒷다리, 잘록한 꼬리. 초상화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자라는 몹시 반가웠어요. 맞다, 맞아. 토끼가 틀림없어. 여보시오, 혹시 토 선생이신가요? 토끼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떴어요. 맞긴 하오만 뉘신지요?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 대신입니다. 용왕님께서 토 선생을 육지 동물 대표로 생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을 토선생이라 하는 것도 육지동물 대표라는 말도 싫지 않았어요. 나를요? 하지만 이를 어쩌나. 난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다오. 토끼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토 선생, 내 등에 타면 되니 걱정 마시오. 용궁에 가면 맛난 음식에 귀한 보물을 받을 것이오. 자라의 말에 토끼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육지에서는 사나운 동물에 쫓기느라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결국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용궁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몰려들어 토끼를 꽁꽁 묶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병사들은 토끼를 용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오, 내가 토끼로구나. 내 몸이 안 좋아 너를 데려왔지만 내 간을 먹고 병이 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용왕의 말에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 간을 먹는다고? 자라가 나를 속였구나. 용왕이 신하들을 향해 외쳤어요. 자, 어서 토끼 몸에서 간을 꺼내도록 하라. 토끼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용왕님, 소인의 몸에는 지금 간이 없사옵니다. 무엇이? 간이 없다고? 간이 없는 동물도 있느냐? 제 간이 명약인지라 노리는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 속에 간을 감추어 두었지요. 토끼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소인의 배를 갈라 확인해 보십시오. 용왕은 토끼의 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토끼 몸속에 간이 없으면 어쩌나 싶었지요. 그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요. 용왕님, 소인이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왕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기로 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부지런히 헤엄쳐 육지로 갔어요. 토끼는 자라가 괘씸했지만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 꾹꾹 참았어요. 자라야, 조금만 기다려라. 곧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육지에 도착하자 자라가 말했어요. 토 선생, 드디어 다 왔소. 어서 간을 가져오시오. 쯔쯔,
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꺼내놓고 다니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토끼는 잽싸게 깊은 산속으로 뛰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바닷속에 끌려가 죽을 뻔한 나보다 더 황당하겠니? 청억울하면 내 간이라도 꺼내 드리려무나. 뭐라고? 자라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황소가 된 돌쇠.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돌쇠가 살고 있었어. 엄마가 세수해라 하면 침을 발라 눈곱만 달랑 뗐지. 옷 갈아입어라 하면 먼지만 툭툭 털어내고 됐다. 했어. 한 번 신은 버선은 구멍이 나도록 벗지도 않았대. 그래서 돌쇠 옆에만 가면 구린 내가 폴폴, 썩은 내가 풀풀 났어.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도 코 움찔, 입 실룩하면 그만이었지. 오늘도 돌쇠는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드르렁 잠만 잤어. 돌쇠야, 그만 일어나. 서당 가야지. 엄마가 깨워도 이리 대굴 저리 대굴 하며 잠만 잤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렇게 빈둥대다 소된다. 차라리 소가 되는 게 낫겠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서당도 안 가고. 돌쇠가 침을 질질 흘리며 하품을 했어. 냉큼 일어나지 못해? 집에서 나온 돌쇠는 너럭 바위에 벌러덩 누웠어. 서당은 가기 싫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때 돌쇠가 이상한 것을 들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았어. 할아버지, 손에 든 게 뭐예요? 소머리 탈이란다. 게으름뱅이가 이걸 쓰면 평생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만날 놀고 먹고 잘 수 있는 신기한 탈이지. 참말요? 제가 바로 게으름뱅이에요. 돌쇠는 잠이 싹 달아났어. 할아버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정말로 써볼 테냐? 할아버지가 돌쇠 머리에 소머리 탈을 척 얹었어. 그러자 소머리 탈이 털썩 들러붙더니 돌쇠 몸에서 누런 털이 쑥쑥, 꼬리가 쭉쭉, 뾰족한 뿔이 불쑥 솟아나왔어. 깜짝 놀란 돌쇠가 버둥거렸어. 할아버지, 이제 벗겨주세요. 어허, 내가 원하던 소가 됐는데 좋지 않으냐? 싫어요. 이런 모습은 싫어요. 그냥 놀고 먹고 자기만 할래요. 어서 벗겨주세요. 하지만 음메 소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할아버지는 황소가 된 돌쇠를 데리고 소시장으로 갔어. 황소가 튼튼합니까? 튼튼하다 마다요. 일도 잘하지요. 그런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방귀를 뿡 뀌고 죽는답니다. 조심하시오. 그깟 무야 안 주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팔린 돌쇠는 고개를 넘고 넘어 농부집으로 끌려갔어. 일어나, 벌써 해 넘어간다. 어서 가서 잠깐이라도 일하고 오자. 농부는 돌쇠를 밭으로 데려갔어. 뭐? 일을 한다고? 돌쇠는 푸르르 고개를 흔들었어. 농부가 이랴 하고 고삐를 잡아당기면 돌쇠는 엉덩이를 쭉 빼고 엉덩이를 밀면 퍽퍽 뒷발질을 했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소는 처음 보네. 하지만 돌쇠는 농부 손에 이끌려 일을 해야 했지.
다음 날 돌쇠는 첨벙첨벙 물을 가르며 논을 갈았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지. 엉엉 힘들어요. 저는 소가 아니고 돌쇠예요. 엉엉. 이놈의 소가 소리만 지르고 왜 이렇게 굶떠? 농부가 돌쇠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어. 아이쿠 아파라. 엉엉 돌쇠 죽네. 엉엉. 돌쇠는 하루 종일 음매음매 울면서 죽도록 일만 했어. 돌쇠는 새벽별이 뜰 때부터 저녁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어. 그리고 겨우 여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었지. 엉엉 진작에 엄마 말을 들을걸. 엄마 잘못했어요. 돌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 돌쇠는 하루가 다르게 비쩍비쩍 말라갔어. 그래서 비실비실하며 일도 잘하지 못했지. 에이, 시장에 내다 팔아 고깃값이라도 받아야겠군. 농부가 혀를 끌끌 찼어. 뭐 내다 판다고? 팔려가 죽느니 차라리 물을 먹자. 돌쇠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돌쇠는 낮에 봐두었던 무밭으로 냅다 달려갔어.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을 우적우적 씹어먹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뾰족한 뿔이 쑥 들어가고 꼬리가 스르르 없어지고 누런 털이 우수수 빠지면서 소머리 탈이 훌러덩 벗겨지는 거야. 돌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 내가 다시 돌쇠로 돌아왔어. 신이 난 돌쇠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 돌쇠가 사람이 되었으니 또 자고 먹고 놀고 했냐고? 아니야. 게으름뱅이는 온데간데 없고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엄마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이라 엄마는 아랫마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 알았지? 엄마는 단단히 이르고는 산길을 내려갔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엄마는 떡을 얻어 집으로 향했어요. 막 한 고개를 꼴딱 넘을 때였어요. 흥흥 고소한 떡 냄새가 나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엄마는 벌벌 떨면서 말랑말랑한 떡 하나를 주었어요. 호랑이는 낼름 받아서 꼴떡 먹어치웠지요. 두 번째 고개를 꼴딱꼴딱 넘을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엄마는 쫄깃쫄깃한 떡 하나를 또 주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났어요. 엄마는 마지막 떡까지 호랑이에게 모두 주고 말았어요.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는데 떡이 없으니 어쩌지? 엄마는 온몸이 부들부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마지막 고개를 꼴딱꼴딱 꼴딱 넘어가려 할 때였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야, 이젠 떡이 없구나. 제발 살려주렴. 뭐? 떡이 없다고? 그럼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흥. 호랑이는 눈 깜짝할 새에 엄마를 꿀떡 삼켰어요. 호랑이는 주섬주섬 엄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노이 동생이 말했어요.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심쩍은 목소리로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쓱 내밀었어요. 손은 크고 털이 북슬북슬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야. 빨리 도망가야 해. 오빠는 노이 동생 손을 잡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살금살금 뒤뜰로 나온 오누이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뒤늦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흥! 뒷문으로 도망쳤군. 호랑이는 냉큼 뒤뜰로 나갔어요. 오호! 우물 안에 숨었구나. 우물 속에는 오누이 얼굴이 아롱아롱 비쳤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잡으려고 바둥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이 동생이 까르르 웃었어요. 에이 바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옳지, 그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하지만 자꾸 버둥버둥 미끄러졌어요.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쭉쭉 올라왔지. 오빠가 약 올리듯 말했어요. 호랑이는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주르륵 주르륵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노이 동생이 깔깔깔 웃으며 놀렸어요. 에이 바보, 우리는 도끼로 쿵쿵 찍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랑이는 옳다구나 하면서 도끼로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갔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된 오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어요. 오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모아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어린 노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덩달아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신기하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때 물든 호랑이 피 때문에 수수밭이 붉어졌다고 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노이 동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주었어요. 하루는 노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밤은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 오빠는 노이 동생을 위해 달이 되었고 노이 동생은 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노이 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눈이 부시게 햇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못 쳐다보게 했답니다.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에 심심한 걸 못 참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아유 심심해라. 어휴 심심해. 할아버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늘 재미난 게 없을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어슬렁어슬렁 길을 걷다가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뭐지?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주머니를 열어보니 빨강 부채와 파랑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빨강 부채를 팔랑팔랑 붙이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었어요. 그런데 코가 간질간질 움찔움찔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만져보니 코가 엄청나게 길어져 있었어요. 아이쿠 이를 어쩌지?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파랑 부채를 팔랑팔랑 붙였어요. 그랬더니 코가 쏙 줄어들지 뭐예요. 우와 이거 신기한걸. 요술 부채잖아. 할아버지는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무척 재미났어요. 부채를 가지고 놀던 할아버지에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빨강 부채를 들고 황영감 집으로 갔어요. 황영감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영감님 날도 더운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며 빨강 부채를 살살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황영감 코가 쭉쭉 길어졌어요. 황영감은 그것도 모른 채 이야기가 재미있다며 껄껄 웃었어요. 이만하면 되겠어. 할아버지는 얼른 빨간 부채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황영감이 몹쓸병에 걸렸대. 무슨 병이래? 그게 글쎄 자기도 모르는 새 코가 엄청 길어졌다지 뭐야. 사람들 모두 수군수군 소곤소곤 됐어요. 소문을 들은 할아버지는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도 황영감 코를 줄이려고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고 내 코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황영감은 결국 동네에 방을 붙였어요. 코를 줄여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황영감의 재산이 탐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황영감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코를 때려도 보고 뜨거운 물에 담가도 보고 천으로 힘껏 눌러도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황영감은 길어진 코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어디 이제 한번 가볼까? 할아버지는 콩가루로 만든 가짜 약과 파랑 부채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황영감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약을 구해왔어요. 할아버지가 약을 내밀자 황영감은 냉큼 받아 꿀꺽 삼켰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옆에서 살랑살랑 파랑 부채를 붙였지요. 황영감은 얼른 코를 만져보았어요. 옳구나. 짧아졌어. 내 코가 다시 짧아졌어. 황영감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네 덕에 내 병을 고쳤네 그려. 약속대로 내 재산의 반을 주겠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요술 부채 덕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할아버지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부르기만 하면 하인들이 온갖 맛난 음식을 차려왔지요.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 날마다 먹고 자고 했어요. 어휴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심심한 걸 못 참는 할아버지는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누워 빨강 부채를 슬렁슬렁 붙였어요. 부채를 붙일 때마다 코가 쭉쭉쭉 길어졌지요. 코가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계속 빨강 부채를 붙였어요. 길어진 코는 기와 지붕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이코.
할아버지는 코가 아픈 것보다 더 길어지면 어찌 되나 궁금했어요. 팔랑팔랑 빨간 부채를 붙일 때마다 코는 고무줄처럼 쭉쭉 길어졌어요. 하늘에 떠있는 코를 보고 새들이 부리로 콕콕 찢기도 했어요. 아, 따가워. 뭐지? 할아버지는 코가 따가워도 계속 부채를 붙였어요. 코가 구름을 뚫을 때는 시원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코는 점점 뻗어나가 하늘나라 정원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그때 하늘나라 정원에서 옥황상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것이 무엇인고? 글쎄요. 저렇게 움찔거리며 자라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신하들은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편 할아버지는 코가 너무 간질간질했어요. 에취!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자 코 속에 코딱지랑 콧물이 옥황상제 얼굴로 튀었어요. 이런 고양 것 같으니라고. 여봐라, 저것을 당장 꽁꽁 묶도록 하라. 아이고, 코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킁킁. 다시 줄여야겠어. 할아버지는 서둘러 파랑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가 줄어들면서 할아버지 몸이 점점 위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내 몸이 떠오르네. 신기한걸. 어린아이처럼 신이 난 할아버지는 계속 파랑 부채를 붙였어요. 할아버지 몸은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호라, 꼭 새가 된 것 같구먼. 할아버지 몸은 풍선처럼 붕붕 떠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까이 다다를 때였어요. 하늘나라 청소부가 마침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부는 정원 기둥에 무언가가 꽁꽁 묶여서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에이, 누가 이런 지저분한 걸 여기에 묶어 놓은 거야? 청소부는 얼른 끈을 풀어버렸어요. 끈이 풀리자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사람 살려! 할아버지는 그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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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두박질 치고 말았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에 놀부와 흥부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마을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고약한 심술보이고,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유난히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형제에게 재산을 똑같이 남기고 눈을 감고 말했어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어림도 없지. 놀부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흥부네를 내쫓았어요. 흥부네는 마을에 버려진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찬바람이 숭숭 드는 지붕과 벽을 보며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흥부는 아내를 위로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줄임배를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꽁꽁 언 겨울이 가고 포근한 봄이 오자 흥분의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들었어요. 야, 새끼 제비가 모두 내 말이야. 지지배배, 노래도 진짜 잘해.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요란하게 지저귀는 제비 소리에 잠을 깼어요. 무슨 일이 있나?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새끼 제비가 떨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처마를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제비 둥지를 감싸고 있었어요. 흥부는 막대로 휘휘 구렁이를 내쫓았어요. 그러고는 부러진 제비 다리를 정성을 다해 고쳐주었어요. 쯧쯧, 얼마나 아팠을꼬. 가을이 되자 새끼 제비는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이듬해 봄, 건강하게 자란 새끼 제비가
흥분해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비예요. 우와, 제비가 왔어요. 제비는 마당에 뭔가를 턱 떨어뜨렸어요. 제비가 박씨를 주고 갔구나. 가을에 박이 열리면 실컷 먹을 수 있겠어. 그의 가을 탐스러운 박이 지붕 가득 열렸어요. 실한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구나. 여보, 얼른 박을 타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입시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실슬렁슬근 박을 타세, 박을 타. 이 박으로 죽을 끓여 우리도 먹고 이웃도 나누세. 아이들도 신이 나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박에서 몽글몽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쿵쩍! 순간 첫 번째 박이 갈라지더니 은돈이 줄줄, 두 번째 박에서는 금돈이 줄줄줄, 세 번째 박에서는 비단이 샤르르, 마지막 박에서는 듬직한 장정들이 우르르 나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뚝딱 지어주었어요. 흥분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흥분의 소문은 놀부 귀에도 들어갔어요. 당신도 참 배 아플 게 뭐 있어요? 우리도 제비 다리 부러뜨려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놀부는 불이 나게 처마 밑에 있는 제비 둥지로 갔어요. 어디 보자. 오호라, 이 제비가 좋겠군. 놀부는 새끼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안 한 척 얼른 고쳐주었죠. 이듬해 봄, 놀부네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박씨를 주고 갔어요. 가을이 되자 흥부네보다 더 많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금을 다오, 반짝반짝 은을 다오, 으리으리한 집도 다오, 좋은 건 뭐든 다 다오. 그런데 박에서 뭉글뭉글 연기와 함께 도깨비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나타났어요. 니놈, 내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놈이렸다. 어디 오늘 내 다리도 한번 부러져봐라. 놀부는 눈물이 쏙 나올 만큼 혼쭐이 났어요. 잘못했어. 목숨만 살려줘. 놀부네 소식을 들은 흥부가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아이고, 형님, 다친 데는 없어? 아이고, 형수님, 많이 놀라셨지요? 아우야, 내가 널 내쫓고 벌을 받는구나. 벌을. 그 뒤 흥부와 놀부는 마을에서 가장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답니다. 심청전. 옛날 어느 마을에 앞못 보는 선비가 살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착한 부인과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부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청이라고 지어요. 청이를 잘 부탁해요. 안 돼요. 부인, 청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오. 하지만 부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홀로 남은 청이 아버지는 청이를 정성껏 키웠지요. 청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어요. 청이는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부지런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 이제부터 내가 편하게 해드려야지. 청이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청이 아버지가 청이를 마중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소. 다행히 몽운사 스님이 청이 아버지를 구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부처님이 절 살려주셨나 봅니다. 그러고는 청이 아버지는 앞 못 보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정말 안타깝구려. 우리 절에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부처님께 빌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말이요. 그날부터 청이 아버지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스님에게 덜컥 공양미를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청이가 거듭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니 좋은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은혜로 쌀도 곧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뱃사람들이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청이는 몰래 뱃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위해 쌀 300석을 받고 제물이 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뱃사람들이 청이를 데리러 왔어요. 그제야 청이 아버지는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부디 몸 건강하세요. 청이는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뗐어요. 안 된다, 청아. 내가 너를 팔아 눈을 사겠느냐? 이보시오, 뱃사람들.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청이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청이를 쫓아갔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나 없이 어찌 사실까? 배에 올라탄 청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느덧 배는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뱃사람들이 북소리를 울리며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 청이는 뱃머리에 서서 두 눈을 꼭 감고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청이가 눈을 떴어요. 청아, 엄마다. 청아. 청이 어머니가 선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언제나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예쁜 딸 청아,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나요? 청아, 아직은 때가 아니란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잘 모시렴. 잠시 뒤 청이를 태운 연꽃 수레가 인당수 위로 동시에 떠올랐어요. 여보게들, 저 꽃 좀 보시오. 뱃사람들은 신기한 생각이 들어 연꽃을 건져 올렸어요. 아무래도 하늘이 내린 꽃인 것 같으니 임금님께 바칩시다. 연꽃은 궁궐의 연못에 띄어졌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연꽃이구나. 그때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며 꽃봉오리가 살며시 열렸어요. 연꽃 속에는 아름다운 청이가 서 있었어요. 아니, 그대는 누구시오? 청이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임금님에게 들려주었어요. 왕비를 병으로 잃고 외로웠던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청이는 아버지 때문에 늘 근심이 가득했어요.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청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궁궐에서 맹인 잔치를 열면 어떻겠어? 임금님의 말에 청이는 희망을 품고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잔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셔서 안 오시나? 병이 나서 못 오시나? 그때 한 맹인이 나타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어요. 저는 딸을 팔아 죽인 죄인입니다. 큰 벌을 내리소서. 분명 아버지 목소리야. 아버지, 저 청이에요. 정말 내 딸 청이란 말이냐? 내가 살아있단 말이냐? 순간 주위가 밝아지더니 청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어요. 보인다. 보여. 청아,
내가 눈을 떴어. 임금님과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기뻐했어요. 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힘이 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흥, 나는 산중의 왕이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산속 짐승들은 모두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눈이 계속 내렸어요. 며칠을 굶은 호랑이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꼬르르륵 꼬르륵 보이는 거라곤 바싹 마른 나뭇가지 뿐이었어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어디선가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겠군.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몸을 납작 낮추었어요. 그러고는 소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어흥,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아기를 달랬어요. 아기야, 산고양이가 왔네. 뚝!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흥, 어흥, 호랑이가 왔네. 뚝! 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니, 산중의 왕인 나를 안 무서워하다니. 호랑이는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기야, 곶감이다. 곶감. 뚝!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앙앙 울어대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니, 대체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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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이키, 정말 곶감이 왔나 보네. 호랑이는 뒷걸음을 치며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한편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 외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섰어요. 소도둑은 더듬더듬 호랑이 등을 더듬었어요. 꽤 크고 몸집도 단단한 서로군. 소도둑은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등에 풀쩍 올라탔어요. 아이고, 곶감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겁이 난 호랑이는 냅다 외양간을 부수고 도망쳤어요. 갑자기 소가 달리기 시작하자 소도둑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더 꽉 움켜잡았지요. 아니, 이 곶감이란 녀석이 아주 찰거머리구나.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곶감을 떼어내려고 버둥거렸어요. 바위를 풀쩍풀쩍, 고개를 공중공중 뛰어넘으며 달렸지요. 그럴수록 소도둑은 떨어질까봐 호랑이를 더 세게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소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어느새 날이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소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니,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화들짝 놀란 소도둑은 오줌을 찔끔찔끔 지릴 것 같았어요. 호랑이가 숲을 지날 때 소도둑은 잽싸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순간 호랑이는 곶감이 떨어진 줄 알고 더 빨리 달렸어요. 소도둑은 호랑이가 다시 올까봐 나무 구멍 속으로 쏙 숨었어요. 한참을 도망치던 호랑이도 숨을 헐떡거리며 잠시 쉬었어요. 호랑이님, 무슨 일이 있나요? 지나가던 곰이 물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곶감이란 놈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 곰은 호랑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어요. 글쎄요.
곶감이 정말 호랑이님보다 무서운 놈일까요? 그래서 둘은 곶감이 떨어진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곶감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곰은 계속 킁킁대며 곶감을 찾았어요. 그때 곰 꼬리가 나무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마침 구멍 속에 숨어있던 소도둑은 옳거니 하고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야 해. 꼬리가 잡힌 곰은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아야! 그 모습을 본 호랑이는 곶감이구나 하고 냅다 도망을 쳤어요. 소도둑은 있는 힘껏 곰 꼬리를 잡아당겼어요. 곰은 너무 아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소도둑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곰 꼬리가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곰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어요. 그때부터 곰 꼬리가 짧아졌다고 해요. 한참 뒤 산속에서 호랑이와 곰이 다시 만났어요. 곰은 잘린 꼬리 때문에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지? 곶감은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라고. 호랑이 말에 곰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